네, 이어서 뉴스 프라임 플러스 이어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게임 또 블록체인에 대해 전망을 해보고 다음 주 국내 주식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반종미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CPI 발표를 했고요. 또 국내 금리 인상까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국내 비자 보복 조치까지 좀 맞물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흐름 및 이슈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굉장히 작년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굉장히 취했다 한다면 1월부터 계속 이제 매수 포지션을 전향을 통해서 그 코스피의 상승 지수를 좀 상승 흐름을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러한 역할이 계속 됐었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코스닥이 좀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금주에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CPI 그리고 삼성전자 M&A 기대감 또한 이제 국내 금리 인상 뭐 CES 2030 등 2023 등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았죠. 뭐 그렇죠. JP 모건 헬스케어 맞습니다. 컨퍼런스도 이러한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590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로봇 투자 기대감, 즉 이러한 로봇 투자 기대감과 또한 정책이 좀 연관이 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한 반도체 세액 공제를 통한 이슈를 통해서 로봇 및 반도체 섹터들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회복세를 좀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그 중국 단기 비자 발급 보복 조치에 따른 리오프닝 종목들이 굉장히 좀 조정폭을 보였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항공주와 뷰티주들이 일시적으로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조정세는 제가 봤을 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정은 좀 잠깐 숨고르기의 형태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국내 금리 인상은 뭐 0.25% 예견된 일이었고 또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와 좀 갭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환율 하락과 12월 이슈들이 좀 소멸이 되면서 외인의 매수 포지션을 통한 하락폭을 좀 빠르게 회복해줬던 게 이번 주 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코스피 쪽에서는 외인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현재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저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 그리고 삼성전자 M&A 이슈도 있었고요. 또 국내 금리 인상도 오늘자로 있었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CES 2023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여러 가지 이슈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한 삼성전자 투자 움직임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각광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지난 화요일 중국 단기 비자 발급 보복 조치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시적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한 국내 금리 인상 앞서 잠깐 살펴주셨는데요. 0.25% 인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견된 일이었고요. 하지만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갭 차이가 어느 정도로 좀 벌어질 수 있겠다. 좀 이거는 좀 함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새해부터 주식 시장이 회복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만 보더라도 수일째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요. 상승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12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매도세 중에 포인트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좀 그게 늦게 발표가 되면서 매수를 굳이 이제 그 종목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 기간에 따라 좀 특이하게 배당락이 좀 겹쳐져 있던 그 이슈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굉장히 좀 위축을 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사실 좀 더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연말에 좀 대규모 그 매도세가 나왔는데 12월 28일, 29일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때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인이 4,500억 원 매도를 했었고요. 기관은 1조 4천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인이 3,300억 원 매도를 했었고 네. 기관이 4,200억 원 가량 매도를 했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업황 악화든 뭐 다양한 하락 요건이 발휘가 됐었지만은 보여줬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다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그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뭐 개인적인 부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만 진행을 한다. 그러면서 그게 1월부터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게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미국 IRA 등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매우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은 투자자들 역시 이 부분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1월에는 주가에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11월부터 지금까지 그 정부 정책에 따른 로드맵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우주 항공 산업 관련된 로드맵도 발표가 됐고 디지털 바이오 또한 그 신축 빌라에 관련된 그 5G 그 신축 케이블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네. 또한 그 항공 관련된 우주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기업 위주의 정책을 굉장히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을 막고 기대감을 통해서 업황을 좀 악화를 좀 막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1월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등 업황 악화 전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하락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매도 현상이 최근은 매수세로 조금 전환된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작년은요, 지정학적 리스크, 또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또 미국 IRA 법안 등 여러 가지 조금 악재성 이슈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련된 이슈이기도 한데요. 작년에는 좋지 않았던 반도체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올해는 이 업황 부진까지도 우려감이 좀 가중됐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을까요? 아마도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컸고요. 네네. 사실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좀 좋지 않았던 거는 미국 마이크론 역시 뭐 최근에 그 직원 10%를 감원을 했고 또한 좀 리포트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 규모가 5,960억 원 달러로 지난해보다 3.6% 감소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한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 역시 4분기 매출이 굉장히 좀 다소 밑도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좀 어둡게 만들었는데 이 어둡게 만들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1년 내내 계속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심지어 올해 상반기까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매번 안 좋을 수는 없죠. 그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여태까지 뭐 내년 넘어갈 때마다 좋다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선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됐다.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정부 세액 공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좀 삼성전자를 통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세액 공제가 정확하게 이제 뭐 두 자릿수로 발표를 하게 된다 한다면 대규모 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 좋았던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감광액이나 네온이나 그 제온가스 등 그 실제로 반도체에 필요한 원재료에 따른 부분들을 그 해외에서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그 가격을 그 좀 변동성이 중국 때문에 많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감광액 관련된 부분들도 동진 세미캠을 통해서 국산화를 통한 양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네온도 국산화를 통해서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제온가스가 제일 중요한데 포스코를 통해서 제온가스 국산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삼성전자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해외 수출에 따른 의존도를 좀 줄이고 국산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해외에 휘둘리지 않고 국산화를 통한
좀 산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상반기까지는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통한 업황 회복 시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세 공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체크해 주시면서 또 여기에 국산화까지 조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업황은 부진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 국산화를 통해서 업황 회복 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TSMC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TSMC가 지난 영업 이익률이 삼성전자를 좀 추월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좀 위주로 좀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TSMC는 파운드리 위주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이 삼성전자 글로벌 경쟁사들을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조금 해야 할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려고 한다면 네. 물론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이전부터 삼성은 M&A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술을 통해서 뭐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이 세액 공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액 공제가 만약에 그 15% 이상 뭐 된다 한다면 이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혜택을 받는 게 4조 원 가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조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4조 원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겠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매출에 따른 이제 법인세도 올해부터 좀 완화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법인세에 따른 부분들이 뭐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통한 어떻게 보면은 좀 돌파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이게 그 다른 쪽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CES 2030에서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사업 확대를 통한 진행을 하겠다고 사업 다각화를 좀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대규모 M&A 관련된 그 부분들을 주목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기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번에 세액 공제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비축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태까지 투자를 못했던 로봇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따라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삼성전자 임원 출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원 출신에 따른 기업들이 몇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기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국산화를 투자를 해보고 신규 사업을 투자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종목들 중에는 중소형주 중에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과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광핵 관련된 부분들은 네. 19년 때 일본에서 포토 레지스트리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통해서 수출을 못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휘둘리지 말자 해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즉 지금 어쨌든 중국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산화를 통해서만 잘 진행을 해준다 한다면 시간이 길어져도 언제든지 회복을 하고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돌파구를 마련해서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정부 반도체 세액 공제, 자, 이 흐름을 조금 잘 타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정부가 현재 세액 공제를 8%에서 15%까지 좀 상향 조정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M&A를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소형 반도체 또는 로봇 등의 투자 기대감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봇주들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대만의 TSMC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이나 아니면 CES 2023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좀 다양한 부분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뭐 굉장히 좀 첫 번째로는 좀 업황을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실 업황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국내 삼성전자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여러 가지 유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주들 위주로는 지금 당장 살아나기는 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먼저 순차적으로 1차 산업부터인
그 어떻게 보면 감강액이나 원재료부터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사실 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살리기 위해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재료 종목들 중에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관련 종목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도 CES 2023에 참여하면서 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로봇 투자 산업이나 그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였죠. 결국 M&A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아, 역시. 근데 M&A 포인트가 중요했지만은 그 M&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뭐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 부분들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로봇이나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겠다. 네.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아마 작년 8월에 그 무인 공장 도입을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우선 로봇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아남전자를 통해서 하만 관련된 인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AI 관련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과 AI를 통해서 일단은 무선 관련된 스마트형 그 팩토리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겠지만은 일단 M&A 관련된 이슈가 제일 큰 포인트이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아무래도 M&A에 좀 집중하면서 이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CES 2023에서 삼성전자 부회장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뚜렷한 이런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 이 유상 증자를 통한 로봇 투자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과연 6만 전자에서 7만 전자 가능해질까요? 7만 전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반기 때는. 일단 뭐 올해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4분기 영업이익이 60% 하회에 전망을 했는데 LG전자는 좀 더 심각했었잖아요. 90% 이상 뭐 토막이 났는데 사실 이게 뭐 올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적자 전망 가능성이 굉장히 좀 염두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계속 감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기대는 충분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상반기까지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박스권 형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6만 5천 원 부근에서 돌파 여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만 5천 원 이상 시 수익 구간이면 좀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요. 네. 7만 원 가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재차 또 떨어졌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6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네. 그때는 뭐 소위 이른바 뭐 물타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도 진행을 해보고 추가 그 매수를 신규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된다 한다면 이 박스권을 통한 매매 전략에 통한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전자 종가가 6만 8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전히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해에 올해는 7만 전자 갈 수 있을지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7만 원까지 가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정 시에 좀 재시도하는 이런 모습 좀 취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6만 5천 원 부근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감산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작년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이 콘텐츠, 엔터, 또 뷰티, LCC, 또 여기에 호텔, 카지노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비자 제한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보복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복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도 지금 그 경제 상황이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1일까지는 뭐 별다른 이슈, 그 보복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더 확실한 강경책을 내세우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대상으로 뭐 출장을 갈 수 있게 비자는 좀 발급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기대가 먼저 반영되면 좋겠는데 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사실은 이게 좀 리오프닝이 작년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 때 실외 마스크를 통한 그 해제 기대감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때 굉장히 붐을 일으켰고 그걸 통한 뭐 항공편도 증편이 됐고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좋아져서 11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핫했습니다. 핫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제대로 이제 업이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반등 요인이 됐던 거고요. 그렇지만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로부터 부작용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확산세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역시 단기 비자 관련된 제한을 했지만 이게 불만이 역시나 생기다 보니 지금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화요일부터 리오프닝주가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리오프닝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섹터별로. 네. 근데 엔터 콘텐츠주는 리오프닝주로 좀 저는 보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코로나 전부터 중국 공연이 그렇게 크게 집중이 됐던 것도 아니고 요즘은 케이팝이나 그런 콘텐츠가 북미나 유럽 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이제 확대되면서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해외 쪽 다른 이제 탈중국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엔터 콘텐츠주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 아니면은 아티스트 편성에 따른 엔터주들은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좀 뷰티주는 뭐 일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뷰티 기업들은 중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뷰티주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또 실외 마스크 해제 등의 여행객 수요가 좀 증가하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호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악재가 좀 쏟아졌고요. 또 이번에는 중국 비자 이 제한 등 보복 조치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콘텐츠와 엔터 관련주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글로벌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뷰티 쪽입니다. 앞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뷰티 쪽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왜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또한 뷰티 섹터에서 괜찮은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중국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중국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습니다. 고도화가 됐고 네. 심지어는 그 또 특이하게 애국심 통한 자기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진출을 했던 수많은 그 뷰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매출적으로 많이 꺾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도 MD 생활을 해보면서 네, 좀 우연치 않게 이제 MD 생활을 해보면서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 2022년, 21년 때 많이 만나봤더니 중국 화장품이 워낙 고도화가 됐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마진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국내로서 굉장히 싸게 유입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이 뭐 뷰티에 대한 그 100% 매출이 뭐 나고 있는 흐름이지만 중국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굉장히 꺾이면서 굉장히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 뷰티 기업들 대상으로 좀 큰 기업들은 탈중국화를 좀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기대를 했다가는 앞으로는 우리도 못 살아남겠다. 그래서 북미나 다른 시장에 굉장히 좀 개척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뷰티주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꾸준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탈중국화된 뷰티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한국코르마, LG생활건강,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좀 특징이 있다면 한국코르마는 지난 5월 글로벌 상표권에 100%좀 인수를 했던 이슈가 있고요. LG생활건강은 북미를 포함한 비중국 비중을 16% 늘렸습니다. 늘렸고 지금 경제 상황이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밥을 사 먹든지 마트를 가면은 지금 물가가 거의 20% 이상 올랐잖아요. 네네. 지금 오직했으면은 아까도 뭐 전에 이제 봤지만 제발 정부에서 물가 올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는 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를 거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단순히 이제 뷰티 기업 중심으로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로서 생필품 관련된 종목들로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 뷰티는 40%밖에 안 됩니다. 40%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40% 매출이지만 생필품과 음료가 거의 50% 이상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편의품, 생필품 주로 봐야 되는 것이 LG생활건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CNC 인터내셔널은 뭐 기초 색조 화장품 위주인데 이 기업이 2022년부터 그 2022년 그 103억 원에서 약 2배 정도 그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2배 정도 같은 기간에 매출액도 이제 증가를 했고 크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 중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많이 눈독을 돌렸다. 즉 뷰티 기업을 보실 때는 장기적으로 좀 보실 때는 중국 기업 위주로 좀 보실 게 아니라 네. 탈중국화를 한 기업들을 우선으로 보시고 한 가지 섹터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뷰티 섹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편의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여러 가지 접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뷰티 기업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이 중국이 자국 내 뷰티 브랜드가 좀 강해지면서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 또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모두 좀 휘청이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이 우리 그 국내 기업들 북미 등 다른 국가로의 진출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만을 바라보는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탈중국을 시도하면서 장기적인 이런 시장을 조금 서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좀 관심 종목 좀 꼽아주셔 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한국콜마, LG생활건강, CNC 인터내셔널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조금 맞물리고 있는 세 가지 기업과 종목들인데요. 또한 뷰티뿐만 아니라 편의품 위주로도 좀 접근을 해보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시장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넷마블 중국 파노를 3개나 발급받는 등 이 게임주 특성상 블록체인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사가 블록체인 전문 방송이기도 해서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게임 및 이 블록체인 전망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먼저 포인트를 잡자 한다면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빨리 좀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사실 이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뭐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펼치겠다 하지만은 그게 계속 미뤄지면서 결국은 지금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네. 이게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좀 제정이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규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다른 사업을 통해서 블록체인 통한 P2E나 NFT 사업을 좀 더 신나게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게임주들이 제일 뭐 중요한데 게임주들은 이제 개별주의 흐름은 당분간 보여줄 것 같고요. 뭐 중국의 게임 역시나 중국도 게임 개발력이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고 넷마블 뭐 파노 발급을 받긴 했지만은 서비스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들을 통한 파노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없다. 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통한 부분들이 법이 제정이 된다 한다면 게임 산업 추가도 그 다음 스텝은 제가 봤을 때는 P2E나 NFT거든요. NFT. 즉 이게 아니면은 더 이상 게임 산업은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VR 통한 메타버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 사업성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2E나 NFT를 정상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또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위믹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좀 정확하게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하게 된다 한다면 제정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게임주든 블록체인주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자금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네네.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신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올해 어떻게 해서든 논의가 이루어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지금 빠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든 게임주들이든 이제는 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 게임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외에 좀
말도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이브, 그러니까 엔터주 종목 중에 네. 하이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하이브도 NFT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 하이브가 엔터주기는 하지만은 게임 신작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포커스를 봤을 때는 넷마블, NC소프트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블록체인은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됐을 때 그때 좀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게임주 및 블록체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무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또한 게임주 다음 단계는 바로 P2E와 NFT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근 넷마블 및 NC소프트 주가 흐름 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금씩 게임주를 모아가는 방법도 좀 한 가지 좀 방법이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넷마블,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주였던 하이브도 좀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NFT 시장에 조금 관심을 돌리고 또한 게임 신작까지도 출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이브까지 게임 관련주로서 좀 모아가는 전략 해보시고요.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이 된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훑어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올해는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으면 하면서 바라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국내 주식 시장이 가장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은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 방산 쪽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세액 공제, 그러니까 반도체죠.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슈가 날 겁니다. 최근 이제 주가 흐름도 말해주듯이 그 정부 정책주는 올해 좀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이나 항공 그리고 원전 이 부분들이 바로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이 포함된 것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일이죠. 그 한국과 그 UAE,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방산 우주 협력 기대감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네. 말씀할 수 있겠는데 누리호 고도화 사업 주관 기관으로 최종 선정이 된 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도 있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민간 기업으로 최초로 이제 최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협의 가능성도 있고 사우디 역시 그 최근에 네옴시티를 통해서 네네. 빈살만이 방한을 했지만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그 방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봤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주항공과 방산 테마가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정부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을 통한 종목들을 위주로 올해 상반기는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반면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중소형 바이오주는 시가총액이 작거나 1년, 2년 내에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겠고 2월, 3월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거래 정지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주는 일단 조금 보류해보셔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3년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방산, 우주항공, 원전, 반도체 꼽아주셨는데요. 여기에 방산, 우주항공, 원전은 정부 정책 이슈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 기대감이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중소형 바이오주 좀 접근해 보시기 어떨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방산, 원전, 뭐 디지털 바이오, 반도체 등 정부 정책 쪽에 좀 포커스를 좀 잡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투자에도 긍정적인 연계점이 좀 있을까요? 네, 연계점은 충분히 있고요. 사실 이게 전 정권에는 제4차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 한다면은 현 정권에는 그와의 반대로 방산과 원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즉 이 산업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는 현 정부의 내년까지도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소외받았던 것이
이전에는 방산과 제조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췄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로드맵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바이오도 있는데 이게 디지털 치료제인데 디지털 치료제는 사실상 쉽게 그렇게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오주를 본다 한다면 디지털 바이오나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위주로 좀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4차 산업을 그럼 버려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현재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는 작년 정부 정책 로드맵이 발표되었던 원전이나 우주산업 그리고 항공 이 중심을 좀 보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정부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나라 주가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부각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 정부와 다르게 현 정부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산업이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에서 방산 및 원전으로 좀 옮겨져 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 정부에서 좀 힘을 쏟았던 4차 산업 좀 떼어낼 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해 주면서 관련 좀 예시 들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이슈와 또 맞물리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나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 이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놓치면 안 되시는 부분이 왜 투자와 매우 밀접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좀 궁금해 주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올 새해가 2주가 지났고요. 3주차가 되는 다음 주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설 연휴 전주에는 네.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 그렇죠.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일단은 이게 왜 거래량이 줄어드냐 말씀드리자면 설에 워낙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를 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러네요.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소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코스피 쪽에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는 코스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고 코스닥도 그래도 너무 안 좋게 지금 흘러갔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번 일부는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8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을 하는데 이게 결국 원전 방산 세이즈 외교를 하는 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전 방산 계속 좀 지켜보시겠고요. 지금 뭐 다음 주에는 좀 무리한 매매보다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에 종가로 좀 매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에 또 일부 현금화를 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한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앞두고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거나 투자가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질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또 13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순방길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 기업들의 또 오너분들도 좀 동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좀 들어와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좀 움직일지 관심을 좀 기울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는 또 무리한 매매보다 연휴 전 좀 관망세 지켜보시면서 뭐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좀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설 연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매매하는 전략 취해보시는 거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